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회의 하루 전까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회의만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징계위 이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안 좋은 소식이네요.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60명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됐다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6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는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참 이게 수도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지금 지역까지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60명 집단 감염이면 굉장히 큰 숫자네요. 오늘 확진자 수 잠시 후 발표될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김중호 법조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3시간 뒤죠. 3시간도 안 남았네요. 3시간 뒤군요. 10시 반이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열리죠? 네,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시 30분 과천 법무부 청사 1동에서 열립니다. 예. 윤 총장 측은 아까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오늘 좀 상징적인 날이 될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윤 총장이 직접 나온다면 자기 이 멘트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면 끝부분이나 그렇습니다. 중간쯤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제가 예정된 시간에 예정대로 열립니까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4명 남았거든요, 여러분. 4명 가운데 신성식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오늘 또 미뤄지거나 틀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가, 이 부분 논란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성식 위원 측에 대해서 오늘 변호인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걸 이유를 잠깐 보자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채널A.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 공모해서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제거하기 위해 이 구속 상태인 이철 VIK 대표를 협박했다. 이런 사건이었죠. 네. 근데 이 의혹으로 의혹 당사자인 그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 KBS 뉴스가 단독이라며 내놓은 보도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구속의 스모킹 건자 공모의 정황이 이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이제 대화라는 그 내용을 담으면서 그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것이 오보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 결론이 나죠. 오보라고 KBS가 다음에 사과까지 했죠. 예, 이례적으로 굉장히 그 사과를 하고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예. 그래서 또 이것이 지금 또 검찰에 보면 또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의 그럼 상대자가 누구냐? 검찰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에서 이런 거짓 정보가 언론사에 이제 흘러나간 것이다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보의 소스가 누구냐? 예, 소스가 누구냐 이것을 그것이 이제 궁금했었죠. 굉장히 다들 알고 싶어했는데 여기서 바로 그 신성식 의원이 바로 이런 소스의 출처일 것이다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지목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결국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 총장의 징계위가 채널A 사건도 주요 심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신성식 위원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징계위원회에서 타당하냐, 이런 논리로 아마 기피를 논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원을 빼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KBS 오보의 소스가 된 사람이 신성식 위원인데 그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나와 있는 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징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원이 3명 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족수가 4명인데 정족수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돼요. 징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결국 이 경우에 예비위원 3명 중에서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지만 이 예비위원들이 3명이 실제 출석할지도 불투명하고 또 윤 총장 측의 예비위원의 선정 과정도 또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굉장히 사안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성식 위원을 넣은 상태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신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이 이거를 문제 삼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증인 기피 신청뿐만이 아니라요.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 징계위 기일이 잡힌 그 시점부터 집요하게 이 절차상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문제 삼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뭐 증인 기피 신청 물론이고 감찰 기록을 살펴볼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서 뭐 기일이 몇 차례 또 연기가 됐고 예. 또 징계의 날짜를 결정하는 방식도 위법하다. 또 현재는 뭐 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지금 정한중 한국 외대 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는데 네. 이 과정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처럼 집요하게 절차상 하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징계위상에서 뭔가 이 성과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징계의 다음 단계를 감안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라면 그러면 뭔가 징계가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걸 텐데 그렇죠. 법정 다툼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한 거다. 그렇습니다. 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완장일치로 의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징계위 절차상 위법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장차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징계에 관한 걸 법원에서 다툴 때 절차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면서요.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 특히 법조계에서 경시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형사재판 이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죄가 예.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있죠. 그런 중에서 보면 검찰의 기소나 2심 재판부의 공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 지은 건 맞지만 쭉 지금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절차 진행해온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 피해자 자체가 이게 죄가 있다. 누가 봐도 그런 심정을 가지만 범죄자가 풀려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법원에선 절차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윤 총장 측에선 지금 절차에 관한 걸 다 제기할 수 있는 대로 제기해놓고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4명의 위원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김종호 팀장. 5단계의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높은 것에서 이제 낮은 것 순으로. 4명의 위원들 의견이 갈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징계 수위는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원 4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한 의견으로 모아지는데 그러니까 3명이 되겠죠? 예. 과반 이상. 근데 과반 의견이 없을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징계 수위가 높은 쪽부터 낮은 쪽까지 그 4명의 위원이 선택한 징계 수위를 늘어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2명이 해임을 결정했고, 예. 1명이 정직 결정했고, 예. 1명이 뭐 견책을 결정했다. 이럴 예. 경우면 어떻게?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징계의 과중한 순서대로 하자면 해임, 그다음에 정직, 견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무거운 순 3명이 선택한 게 해임 2명에다가 정직 1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해임 2명과 정직 1명의 그 징계 수위 중에서 네. 지금 징계 혐의자, 즉 윤석열 총장 측에 가장 유리한 결과가 바로 정직이 되겠죠. 그럼 정직이 바로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제일 무거운 것부터 해임 1명, 정직 1명 3개를 늘어놓고 예. 그중에 제일 낮은 것으로 주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예. 이렇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이것은 이제 원칙적인 문제고요. 오늘은 사실 일반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총장이죠. 검사의 이 징계위가 아니라 검찰총장에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뭐 4명의 그 징계위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장에 대한 징계 중에서 뭐 정직이나 해임이 결정된다는 거는 참 보기가 그렇거든요. 아마도 오늘은 징계위원들이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치열한 논의 끝에 네. 아마 만장일치에 가까운 쪽으로 아마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임이 됐든 뭐 면직이 됐든 뭐가 됐든 의견을 일치시킬 때까지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징계위 결론이 뭘로 날 거냐 이걸 텐데 초반에는 해임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가 최근에는 정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직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뭐 감찰위와 또 그다음에 징계위를 거치면서 그 시간 동안 여러 많은 변수가 나왔기 때문이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결론이 이미 나 있다. 초반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조건 해임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 많이 나왔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 견책이나 감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연다는 건 사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법무장관이 나와서 직접 그 징계의 내용들, 혐의들을 쭉 불렀을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죠. 특히 정치적인 변수도 나온 것이 또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갈수록 이 정치적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정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한데 네. 6개월 정직을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거든요. 예.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 아니냐. 그렇지만 또 해임에 비해서 지금 징계 위쪽에서 져야 될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정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해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송전을 갈 경우에 재판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판이 저 행정법원 측에서 네네.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내년 임기 말까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 법무부 측에서 해임 결정과 동시에 재빠르게 차기 검찰총장 선임 절차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네네. 이런 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아. 총장은 그대로 있고 현직 총장은 있고 예. 총장 후보도 생기게 되는 정말 이거는 좀 보기에 약간 나쁘고른 그런 총장 상황이 2명인 벌어지거든요. 상황이 실질적으로 되는.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정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지금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이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김중호 기자도 뭐 지금 현장에서 계속 뛰고 있으니까 이 정도일 거다라는 느낌은 있을 텐데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까? 어차피 제 의견이기 때문에요. 뭐 근데 또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법원 측의 소송 관련돼서는 또 반대의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해임에 대한 그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후폭풍이 크다는 거는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인용이 좀 힘들 수도 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그 자신이 내린 판결의 후폭풍에 대해서까지 고려하는 거는 사실 원칙상 맞지는 그럼 안 않습니다만 되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큰 데다가 또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라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정직이라면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직을 오히려 내렸을 때 집행정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김중호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점점 가능성이 해임 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지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이거는 현장에서 보는 사람의 그냥 관측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자, 증인으로 8명이 채택됐습니다. 윤 총장 측이 우리도 신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징계위원들뿐 아니라 우리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된다 쪽이다가 어제 오후에 하시오가 됐어요. 네네. 그 왜 중요한 건지와 이게 왜 끝까지 논란이 됐던 건지 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징계위가 통상적인 검찰 그 징계위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다르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김종호 기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찰 징계위란 거는 일반 회사의 징계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인을 소환하고 그 징계 혐의자가 그 또 질문도 하고 사실상 형사 공판, 형사 재판에는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징계위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리고 또 징계위원들 자체가 이게 기피가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간에 형사 공판 절차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반대할 신문을 달라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니냐. 우리 변호사도 질문하게 해달라 지금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징계위의 조항들에 보면 질문을 그쪽도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되는 조항은 없어요. 반드시 줘야 된다는 위원장 조항은 맘이에요, 없습니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주기로 결정한 건 뭐라고 보세요? 역시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징계위에서는 결과도 결과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 어느 쪽이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 싸움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측도 지금 절차고 위원 쪽도 절차고 다 절차군요. 지금 절차 싸움이군요.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양측 다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결국 나중에 법원으로 간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양쪽 다. 다들 그렇게 보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윤 총장 측도 그럼 원하면 신문하시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증인들 8명 누구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아까 지금 8명이 채택이 되는데요. 우선 윤 총장 측 신청한 증인이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 네.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 2부장 검사, 네. 그다음에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다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소환한 증인이 바로 심재철 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8명입니다. 그렇죠. 심재철 국장이 왜 근데 지명이 됐어요?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징계위에서 사실 뭔가 이게 들어보고 싶은 의견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권으로 예, 저 변호인 측에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소환을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약간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판사 사찰 예. 그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제일 있는데 쟁점이죠. 사실 그거는 보면 그 문건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판사 사찰 문건 작성한 문건을 그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가지고 그 법무부 감찰위에서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검찰총장이 이것은 비위를 저질렀다 결론을 낸 사안인데 네. 이 문건을 누가 냈는가 감찰 기록을 보니까 성명불상자가 제보한 것으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찰 기록에는.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그럼 제보한 사람도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위가 거부를 했거든요. 성명불상자라서 부를 수가 없다. 네네.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심재철 국장이 이걸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감찰교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징계위가 불렀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은 성명불상자 불러주세요 했는데 징계위 측에서 심재철 국장 나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하.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나온다 안 예정이죠? 나온다 얘기는 많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중호 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